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죠. 말말말. 오늘도 두 분의 말감별사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박성준 대변인, 국민의힘 선대본의 김은혜 공보단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사진 한 장부터 좀 보시죠. 자, 사진 한 장. 사진 어디 있습니까? 저희 사진만 나오네요. 사진 이따 치고. 무슨 사진이었냐면은 준비가 됐어요? 예, 짠 하고 제가 좀 보여주십시오 네. 했는데 밖에서 좀 우왕좌왕하네요. 최근 일일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김은혜 의원이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오늘 아침 보니까. 좋아지셨는데 그 환해지셨어요, 뒤에는 얼굴이. 좀 수심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 왜 그러냐? 뭔가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설명이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사진은 바로 이 사진.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꽉 껴안는 저 사진. 어제 의원총회 비공개 의총 후에 문이 열리면서 저 사진, 저 장면을 보면서 저는 좀 어리둥절했거든요. 이게 저만 그런 건지 아마 많은 국민들이 어리둥절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전만 해도 사이코패스, 양아치, 관종, 사퇴, 결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 험악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껴안게 된 건가? 김은혜 의원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갈 정도로 천당과 지옥을 어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김은혜 의원도 어리둥절하실 예. 정도로. 다만 이제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보도 때문에 저희가 더 정신 차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일부는 나오지 않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격한 감정이 일제히 다 토해진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중호와 분열의 언어를 저희가 세상에 흩뿌려 놓고 어떻게 국민분들께 정권 교체하게 우리에게 힘을 실어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저희가 도저히 면목이 없다. 그래서 오후부터 저희가 정신 차리고 손잡고 대화하되 국민들이 지금 화를 내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절대 오늘 이 밤을 저런 언어가 살아있는 상태로 나가면 공멸이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 그 격앙된 상황, 그 오후까지도요. 갈등이 계속되면 네. 그 채로 오늘을 넘기면 우리는 공멸이다. 네, 이게 저희는 그거는 이준석 끝이다라고 대표, 생각했어요. 윤석열 후보 양측에 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의식이.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한 20분인가요? 30분 정도 되는 네. 그 연설이 있었고 그다음 문이 닫힌 후에 그 부분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는 이야기군요. 사실은 모두 발언 이후에 저희가 분위기가 더 격앙이 됐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의원들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준석 대표의 발언만 공개되는 것 때문에 귀 기울이고 있었는데 마치 젊은 당대표가 의원님들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듯한 발언이 오히려 우리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막상 터놓고 얘기하다 보니까요. 몇 시간 지나니까 이게 우리 사이에 서로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불신이 문제였구나. 그 불신의 장벽을 체감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기를 보내고 문이 네. 열린 다음에 저렇게 포옹을 하게 됐는데 저도 한 말씀 한 말씀 드릴까요? 하시죠. 사진을 보니까 보통 이제 정당에서 그 혼돈기와 이제 질서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혼돈하면 이제 서로 이제 당내 불협화음도 있고 해서는 안 될 얘기도 하다가 질서기로 가는 시기에 가장 큰 전환점은 뭐냐면 위기의식의 공감이거든요. 저 사진을 볼 때 위기의식의 이제 공감에 의해서 저렇게 이제 포옹을 한 건데 갑자기 저 사진을 보면서 과거에 그 울산 회동도 있었지 않았어요? 김은혜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서 같이 생각이 드는 게 울산 회동은 당시 그냥 봉합 단계였다고 봐요. 그 당시에는. 근데 요번은 앞으로 이준석 대표와 이제 윤석열 후보의 저 모습은 전략적 제휴겠죠. 전략적 제휴. 전략적 제휴 MOU입니까? 아니 MOU보다 더 강하겠죠. 그때는 울산 회동은 서로 기싸움을 하면서 헤게모니 싸움을 해서 단순 봉합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대선이 한 60여일 남았기 때문에 누구도 이 시점에서 이러한 모습으로는 정치 생명이 스스로 끊어진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는 거고요. 그것은 이제 대국민에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정당의 후보, 정당의 대표가 이제 느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조금 더 진영이 갖춰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 본선의 이제 게임이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다. 보는 것 같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를 이제 보면 후보의 요인도 매우 크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후보의 리더십이 어느 정도 연착이 되고 뿌리를 내리냐가 관건이겠죠. 근데 60일 남았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 지지자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김은혜 의원님을 비롯해서 네. 위기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똘똘 뭉치겠죠. 저희들도 똘똘 뭉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이제 거죠. 시작이다. 네. 어제 두 분 저렇게 화해하신 후에 네. 평택 화재 현장을 갔는데 네. 이준석 대표 차로 간 거죠. 네, 그랬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그 전기차에 이준석 대표가 운전하고 옆자리에 윤석열 후보 앉고 네네. 뒤에 김기현 원내대표랑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타고 이렇게 네 분이 간 거예요. 네, 일단 왜냐하면 유명을 달리한 소방관분들을 저희가 그 명복을 빌기 위해서 간 자리였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송구하긴 한데요. 당초에 그 이준석 대표의 첫 비단 주머니는 바로 저런 장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사 자격증 있는 이준석 대표가 몰고 윤석열 후보가 옆에 타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는 거였죠. 어제 상징적인 사실 장면이죠. 이 대표가 가진 아이디어가 워낙 흡입력이 있고요. 그리고 2030 세대 분들은 진정성을 원하지 쇼를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이죠. 윤석열 후보가 어제 막판에 그 격렬했던 의총에 합류를 해서 이준석 대표 힘이 필요하다. 모든 게 나의 부족함 탓이다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암울했던 분위기가 박수와 환호로 마지막까지 저희가 국민께 3월 9일까지 이 모습으로 단결하겠다라고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은 좋은데요. 원래 뭐 외국의 영화도 그렇고 네. 중요 지도자들은 같은 차에 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위기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차를 타고 가서 그렇습니까? 막상 위기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한 차에 타지는 않습니다. 모든 의전에 있어서요. 예. 그러고 볼 때 위기 관리가 저 차를 볼 때 아직도 위기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게- 좀 들었고 이제 화합의 모습을 연출을 했지만 예.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와 원내대표, 뭐 사무총장이 같은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기적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의전상에서 같은 차를 타고 가지 않는데 요걸 김은혜 의원이 뭐라고 답하실지 굉장히 위기 관리가 궁금해요. 지금 저 차 4명 타고 보는 것을 봤을 때 위기 관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구나. 당의 위기 관리가 아직도 안 됐다. 네. 보통 미국의 그 대통령의 보안 세칙상 대통령과 장관들이 함께 비행기에 타지 않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그런 리더격으로 격상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급으로 지금 격상. 위기 관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렇지만 그런 앞으로의 위험에 대한 서로의 안전을 신경 쓰기보다는 피를 나는 형제로서의 모습은 국민들께 약속드리는 자리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말말말 본론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요. 사실은 박성준 의원이 골라오신 이번 주의 말이 지금 국민의힘 상황과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렇죠. 연장선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나서 이야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골라오신 말 듣죠.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선대위 개편하다 보는 건데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하고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들을 봐요. 무슨 상황이니 구태타니 그 정도의 소위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은 더 이상 나하고 뜻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3프로TV 저보고 며칠 전에 출연을 좀 하라고 우리 선대위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저도 뭐 어떤 데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주식시장이라든가 우리나라 금융시장, 시장 그 경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면 된다 해서 저도 그렇게 참석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떠난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후보 발언을 이어서 들으셨는데요. 박성준 의원님, 이 발언을 골라오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대통령 후보도 그렇고요. 이제 정치인들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책 판단력이라고 봅니다. 그 판단을 잘 해서 결정을 하고 이제 추진하는 것이 이제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그 후보의 리더십 자질이 있다고 보는 건데 네.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죠.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적은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대통령 후보로서 제대로 판단하고 있느냐. 판단을 못하면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의 위기의 본질이 내분이 아닌 거예요. 내부 분열이 아니라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의한 리더십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 그 리더십의 확보는 결국은 판단력의 부재인 것이고 또 한 사례가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이 3프로 TV까지 얘기했는데 네. 그동안의 언론 인터뷰라고 하는 것은 실제 후보의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한 1시간 30분 동안 경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더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이 능력을 갖췄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방송을 본 사람들의 회의적 시각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타개해야 될 모습은 뭐냐면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를 스스로 검증을 해서 나올 때 국민의 판단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판단도 있지만 이제 본격적인 국민의 판단이 또 있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 말을 골랐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판단력,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김종인 위원장이 지적한 거 한마디로 핵심을 아니냐. 얘기한 것이죠.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김은혜 의원님. 요즘 한동안 유행했던 프로그램의 이름을 차용한다면 성렬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패러디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판단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판단의 과정과 결과를 지난 사흘간 윤석열 후보가 혼자 고독하게 고민하고 고심했던 선대위 해상과 함께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그 현장 그리고 내놓는 공약으로 한 발 한 발 차곡차곡 보여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어제 그 지하철 출근길 주민분들께 인사하는 자리가 있었었는데요. 사실 저희 신문진도 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분들께 언론에 풀을 하고 그러면 인사드리는데 송과달해서 홀로 나왔던 자리였는데요. 결국은 위기를 돌파해내는 건 후보의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저는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쇼가 아닌 국민 곁에 가고자 하는 지하철 출근길 인사와 지하철 탑승하는 지금 후보의 행보가 또 그냥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어딘가에서 지금 인사하고 계세요. 지금 시간이면- 조금 전 사진 보여드렸는데. 네, 지금 이 시간이면 지옥철 타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후보가 타고 있어요? 예, 지옥철이라 불리는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한 곳 시민들이 옛날에 푸시맨이 연상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하루에 동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후보가 오늘 광역교통망 개선 대안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윤석열식 공정과 정의가 입혀지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뭐가 나아지고 그리고 이 고통의 5년을 어떻게 끊을 수 있고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 볼 때 이제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엊그제 했나요? 예, 어제가 기자회견. 이제 의총이었고요. 예, 선대본부 쇄신하는. 그제와 이제 어제의 윤석열 후보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모습이 있느냐 저도 이제 유심히 봤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이제 승부처였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적이 뭐였냐면 자기 언어가 있었느냐예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해서 국민에게 대국민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의 언어를 보면은 네. 자기 그냥 생각을 툭 털어놓듯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의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거였는데 그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과 의총장에서는 자기의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써준 원고를 가지고 쭉 읽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중대한 승부처의 정치인은 자기의 생각과 비전과 포부를 갖고 내 위기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대국민 설득을 하고 국민에게뿐만 아니라 자당에 있는 의원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선대위 쇄신 기자회견 때 읽은 게 본인이 써서 읽은 게 아니라고. 아니 제 말은 써서 읽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의총장에서 누가 보통 이렇게 당대표나 후보들이요. 네. 써준 거 있지 않습니다. 의총장에서 그냥 다 자연스럽게 모든 의원들 나와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자리가 의총장인 거예요. 남이 써준 걸 읽은 거 아니냐 자리가 그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거죠. 각색된 자리가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좀 아직도 윤석열 후보가 정치면 그러니까 뭐냐면
태도의 모습과 그냥 행동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알겠습니다. 있느냐를 자기 언어,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자기 언어, 자기 철학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건데 김은혜 의원님. 예. 아니 윤석열 후보가 너무 A4를 의존하지 않아서 저희가 오히려 A4를 한번 보셨으면 본인의 생각을 적어놓으신 거 말씀드렸죠. 그거는 뭐냐면 이번에 당내외에 쏟아졌던 요구 중에 하나가 윤석열 다음을 회복하라는 거였거든요. 그게 또 다른 하나는 또 명실상부한 원팀 선거를 해달라는 건데요. 선거에 왕도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뭐 일자리나 부동산 문제나 이 국가적 난제들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만큼 토론으로 이재명 후보와 맞상대로 우위를 보여줄 후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토론하자고 당장 하자고 하는데 아직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하자고 제안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법정 토론 말고? 법정 토론 말고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예. 부동산 토론, 이제 대장동 토론 하자고 하셨던 것 같은데 받아들이겠다고 했죠. 제안을 한다고 아니 하면. 저희는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제안한다고 하면 받아들이겠다. 예, 근데 어떤 토론의 주제든 왜 상관없다. 토론의 주제를 왜 대장동만 제안하시나요? 아니 다 그러니까 해야죠. 뭐냐면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국민의힘 언론에서 이제 대장동 관련된 문제를 워낙 제기하니까 토론의 주제는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어떤 주제도 상관없다. 제가 모든- 정리를 예. 좀 돌아가는 거 아니까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 계속 토론하자 왜 안 받느냐 이렇게 먼저 나왔고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럼 대장동 토론을 받겠느냐 대장동 가지고 얘기하자 먼저 그렇게 나왔죠.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돼서 아마 민주당 근데 그 다음에 그것도 민주당이 안 저희는 받았어요. 대장동 토론하자고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공식은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의원들 중에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계세요. 예, 그렇군요. 예, 대장동으로 그런데- 하자.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이 대장동 토론하자 하셨는데 저희의 입장은 아니 왜 대장동만 토론하냐. 주제 제한 없이 그럼요. 그리고 시기도 당장 협상에 착수해서 아. 국민 여러분들께 알 권리를 제공해 주자.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역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 어떤 답변을- 제안이었죠? 역제안 제가 전 몰랐는데. 토론 당장 하자. 그리고 시기, 주제, 제한 없다. 네, 그래요? 그거 하면 네네. 되고요. 그거는 이제 방송사나 이제 뭐 언론사에서 형식과 내용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방송사 안 통해도 되죠. 뭐 그냥 저희끼리 예, 자그만 뭐 테이블 상관없- 위에서 해도 예. 되는데 여기서 두 분이 합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대변인이시고 공보단장이시니까 그러니까 주제 상관없이 양쪽 다 제가 이제 언제든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김민혜 그럼요. 의원님께서 이제 위기 돌파를 하시려고 이제 오셨잖아요. 이제 뭐냐면 그 동안에 이제 토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제 토론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다 알려주자라는 쪽에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조금 망설였던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답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방송사 통할 때만 하자고 그러셔서 아니 방송사 그동안에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언론사를 통해서 하니까 자, 제가 제가 그런 얘기했던 정리하겠습니다. 거고 제가 언제든 하나만, 상관이 없다는 그건 거죠. 아니죠. 네. 내가 토론하자고 했더니 진짜 토론하는 줄 알더라. 그건 아니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예,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했던 것처럼 네. 내가 토론하자고 했더니 진짜 토론하자고 하는 줄 우리가 알더라. 그건 아니죠. 그냥 맥락을 가지고 얘기하시죠. 우리. 여러분 단순 단어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폭.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시면 돼요. 여기 뉴스쇼에 저희 굉장히 많은 청취자들이 출근길에 들으시니까 여기 나오셔서 허심탄회하게 네. 제가 정말 중립적으로 진행 잘하겠습니다. 여기서 두 분을 보고 두 분을 만나 뵙고 허심탄회한 정책 토론, 정말 국가의 비전을 놓고 토론하는 그럼요. 자리 한번 네.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정식 제안드리고 두 분 다 지금 다 오케이를 하셨으니까 토론에 이제 대해서는 그런 추진해 물꼬가 보겠습니다. 터진 거죠.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많은 청취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예. 여기서 해라. 국민의 명령 여기서 해라. 자 일단 이렇게 하고요. 국민의힘 상황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로 하고 김은혜 의원이 골라오신 이번 주에 말로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1공단 지역은 공원으로 만들고 대장동 지역은 개발해서 이제 주거나 이런 걸로 하면 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특별히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제3의 회사를 만드는데 그 회사의 지분 51%는 시가 가져요. 자, 이거 2015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주민들과의 신년 인사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김은혜 의원님, 네. 왜 이 발언을 골라오셨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절실하게 찾던 대장동 몸통을 2015년 이재명 시장님이 육성으로 전해주셨다. 저 부분이 아마 그 화천대유가 설립되기 전에 그리고 대장동 사업자에 대한 공모집진 사업
발표 직전에 이재명 당시 시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서기 한 달 전에 네. 주민들 앞에서 한 말씀이네요. 네. 그러니까 시가 더 이상 특별히 수익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그토록 문제가 됐던 초과 이익 부분이죠. 그거를 시장님이 먼저 초과 이익을 포기하시면서 1조 가까운 돈이 화천대유, 대장동 패밀리에게 넘어간 겁니다. 원주민의 피눈물도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2015년에 이재명 시장님의 말씀이 2021년 이재명 후보에게 알려준 거죠.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 시장이나 다름없다고요. 제가 이 발언을 좀 통역기를 돌려볼까 합니다. 번역기로 돌려본다면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당시 이재명 시장님이 민관 개발이라는 걸 하게 된다. 예. 근데 그 민이라고 하는 건 대장동 원주민도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원주민들은 그러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대장동 사업이 시작이 가능하게 됐죠. 그런데 거기서 아니 시는 안 가져가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민분들은 그러면 우리한테 이익이 오나 보다 했더니 그게 화천대유한테 다 간 거죠. 결국 이거는 대장동 원주민들께서 이 민관 개발이라는 변형된 뉴 모델만 눈 감아 주시면 저희 시는 그냥 당연한 기부 체납 정도만 받고 특별히 수익을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초과 수익은 모조리 민간이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주민들은 시는 안 가지고 주민에게 오롯이 돌려주겠다는 의미구나라고 알았죠. 이해하셨을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자, 박성준 의원님. 일단은 제가 김현정이 뉴스에 말을 하는데 우리 김은혜 의원님이 대장동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게 그래서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앞으로도 유지를 하려고 하는구나. 대장동의 이슈를 유지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요. 이게 우리가 전체적인 이제 언어를 볼 때 이제 텍스트가 있고 컨텍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시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얘기했던 내용의 한 단어를 가지고 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2015년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대장동 개발을 원래는 공공 개발로 했는데 우리가 주장하듯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민간 개발로 바꿨던 것을 이재명 시장이 되면서 다시 이제 공영 개발로 바꿨단 말이죠. 이제 공영 개발로 바꾸면서 그 당시 민관 합작을 진행할 때 수익이 그렇게 나지 않으니까 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민간 참여가 저조할 거라고 하는 취지에서였던 발언이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민간 개발 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습니까? 실제 그 성남시 공공개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배당 문제도 우선수익으로 했고 그것이 이제 수익을 실질적으로 받아서 민간에게 돌려줬다라고 하는 것이 2015년 그 이후에 많은 그 공영개발의 선진 사례였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슈 자체는 계속 대선 이슈로 지금 등장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 문제를 대선 이슈로 가고 싶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이재명 후보와의 토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보의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입증하고 싶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은혜 의원님.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말 한마디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그 리더의 자질의 가장 중요한 도덕성 그리고 역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과이익 환수 삭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님 시절에 국감 때 그거 실무자들이 해서 난 몰랐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2015년부터 알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항상 민간 개발은 국민의힘 야당 탓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재명 당시 시장님 출마 전에 개인 블로그에서 공약으로 민간 개발하겠다. 그리고 시장이 되고 나서도 간부 수첩에 이재명 시장님의 명으로 민간 개발 추진. 그리고 그 원주민들에게도 민간 개발하겠다라고 시장 되기 전에 말씀하셨죠. 근데 그 약속을 시장 되고 나서 마치 다 국민의힘 탓으로 어쩔 수 없이 민간 개발 안 된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렇죠. 민간 개발을 국민의힘이 추진한 것처럼 탓을 돌리시는 건 그건 책임 있는 리더의 자세가 아니에요. 뭐 자료가 다 나오지 않나요? 아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 얼마 이제 전에 나 한 번만 얘기 끝내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아니 오늘 충분히 하십시오. 토론회에서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반대했다. 왜냐하면 다수당이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민간 개발을 국민의힘이 요청했다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 찾아보니까 2014년 지자체 선거에서 다수당은 민주당입니다. 아. 근데 그런 식으로 현혹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팩트는 정확하게 하자. 그래서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그래서 토론이 중요하다. 자, 근데 지금 중요 핵심 인물 중에 두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과연 수사가 이게 정말로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 데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뭐 민주당도 답답할 것 같고 국민의힘도 답답할 것 같고 수사가 이게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사다리 중에 두 개가 끊어졌는데 아니 이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수사하고 또 특검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특검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조건 없이 성의 없이 지체 없이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초기 자본이 어떻게 유입됐는지 그 유입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럼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돈을 받은 사람들 다 나오잖아. 50억 클럽이라든가 초기 자본이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무마해 줬던 당사자가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윤석열 후보도 조사를 해서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수사가 지금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야당도 특검을 얘기하고 예. 우리 당도 특검을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조건 없이 성의 없이 지체 없이 한다고 하면은 이 문제는 얼마든지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가장 중요한 두 분. 극단적 선택을 압수수색 직전에 하려고 했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마치 어항 속 열대어 보듯이 이재명 지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통화가 압수수색 직전까지 통화가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본인도 인정했던 김용 부본부장 네. 그리고 정진상 부실장과 도합 14차례 통화를 했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요. 그런데 그런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정진상 부실장은 내일 검찰에 소환돼서 아마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또 미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개 소환이 아닐 겁니다. 물론 공개 소환 아니기라고 하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한 검찰 수사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대장동은 이제 공소시효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아마 한 달밖에 안 남았을 겁니다. 아, 정진상, 김용 두 분에 대해서 김용님은 아직 네네. 밝혀지지 않았고요. 정진상 부시장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검찰이 뭉개면 이 사건은 영원히 비밀 속에 파묻힐 겁니다. 많이 그 수사 뭐 예. 야당에서도 늘 뭐 저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위진한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그 특검을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당에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도 특검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도 마찬가지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야당에서 뭐 윤석열 후보까지 포함해서 다 특검을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의심이 된다고 하면은 특검을 통해 또 밝히면 되는 거고요. 근데 양쪽 다 특검하자 하는데 저는 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건지 이거 하나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예. 특검법 자체가 정치적 수사적인 의미가 되게 강해요. 특검 제목이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특검법이에요. 그것은 정치적 받을 수가 의도성이 없다, 있는 거고 민주당이. 그다음에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우리 당이 주장했던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그 저축은행 비리에 의해서 초기 자본 한 1,100여 원이 토지 매입 비용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늘 주장했고 그러면 돈 그거 받은 빠졌어요, 그건? 그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아, 들어가 있지 그래서 않았- 그걸 김은혜 오히려 이제 의원님. 여야 협의 과정에서 하자는 예. 얘기인데 그거 다 넣어서 특검법을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초기에 그러니까 그 특검의 부분이 제목 때문에 문제라면 그건 좀 바꿔준다든지. 제목 또 내용 자체도 문제가 많아요. 네, 그 내용도 좀 넣어서 하면 안 되나요? 청취자분들이 지겨우실 것 같아요. 특검 얘기하면 맨날 쳇바퀴 도니까. 네, 쳇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여당 자체가 회의를 열어주지도 않고 법안에 대해서 논의도 안 하고 있고요. 저는 아니 상설 이제 특검법 있지 잠깐만요. 않습니까? 예. 저기 김문기, 유한기님 돌아가신 두 분만 네. 이제 억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억울함을 저희가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님은 자신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분들에 대한 조의 한 번 안 했죠. 왜 그랬을까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저는 그 대장동에 국민들 피눈물하게 했던 그 비밀은 빨리 특검법 협상할 수 있도록 법사위 열어주십시오. 민주당이 안 열어줘서 이때까지 안 됐습니다. 제발. 네. 아니 법사위에서 원래 있는 특검 상설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네. 상설 특검법은 여야 이제 원내 지도부, 여야 원내대표, 원내 수석들이 합의해서 그것을 이제 상정하면은 되는 겁니다. 지금 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야 원내대표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야당이 충분히 받아들이도 못하는 상설 부분이 있기 특검법의 때문에. 구성을 보면 여당이 넷입니다. 여권이. 그리고 국민의힘 둘, 그리고 대한변협 하나입니다. 4대 1대 2의 구도를 왜 원하시나요? 민주당이 유리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판단은 보내주시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말말말 박성준 의원, 김은혜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